자, 그런가 하면 지난해 있었던 한 사건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작년에 있었던 바로 그 사건 현장 당시의 모습이 CCTV에 담겼거든요. 네. 같이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지금 식당 안에서 담배를 버젓이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담배를 식당 안에서 피다니 좀 충격적인데 하나둘씩 일행이 자리를 뜹니다. 네. 그러니까 맞은편 남성과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소주병을 들고 머리를 내려칩니다. 남성 이내 고통스러운 듯이 저렇게 머리를 감싸쥐고 맙니다.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황당할 판인데 지금 대화 중이던 상대방을 폭행했어요. 그것도 무시무시하게 제가 입으로 이 말씀드려 죄송하면 앞에 있던 소주병으로 사람 머리를 쳐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분 중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이 이제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고 이게 이유입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최재만 교수님.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고 소주병으로 다른 상대방의 머리를 때려요? 그리고요, 이 관계도 지금 때린 사람이 누구냐면 대학 병원 교수예요. 그리고 맞은 사람은 전공이고요. 선생과 제자 사이잖아요. 선생이 제자를 때린 거예요, 저렇게. 일종의 또 갑을 관계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전북에 있는 한 대학병원의 교수와 전공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얘기하는 가운데 의견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런 행동을 한 거예요.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피해자는 대신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에 대학 측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병원은 이 교수에 대해서 직무정지 6개월 그리고 대학은 정직 1개월의 겸직 해체 처분을 내렸는데 네. 겸직 해체 처분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겸직 해제 처분. 대학 교수의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징계를 말하는데 근데 이 사건이 지난해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다시금 지금 논란이 되는 걸까요? 이수정 교수님. 네, 결국에는 그래서 6개월을 진료를 못 보게 됐잖아요. 네. 병원에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국 전문의 위원회가 있는데 병원에 네. 이 가해자에 대해서 병원에 다시 진료를 볼 수 있게 허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전문의 위원회에서 결국은 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보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9명 중에 5명이 겸직 허가에 찬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 폭행한 상사였던 이제 교수님이 다시 돌아온 거죠. 네.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네. 저런 교수는 임자 빼도 될 것 같아요. 저런 교수가 다시 병원 진료를 맡게 됐어요. 6개월 지났다고. 그런데 해당 대학 측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 환자들이 많이 다른 병원으로 가기도 했고. 하재근 평론가님,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진료를 볼 의사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문제 일으킨 사람을 다시 병원 진료를 맡겠다는 거예요? 뭐 그랬다고 하는 건데요. 당시에 이제 폭행 피해자가 전공의였다고 좀 전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전문의 자격으로 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복직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어머. 그 상태에서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알았는지 알게 되고 아마 깜짝 놀랐겠죠. 네. 그래서 병원 측에 이제 문의를 했겠죠. 어허. 그러니까 병원에서 한 이야기가 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두 사람이 동등한 신분이다. 그 과거에는 전공이었지만 지금 전문의가 됐으니까 동등한 신분이 됐기 때문에 격리 조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그리고 분야가 달라서 서로 겹치는 부분도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복직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고 26일에 그 해당 가해 교수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지금도 신고할 수 있겠죠. 고소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경찰에 이제서야 1년 지났지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병원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똑같이 이제는 전문의가 됐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도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쨌든 이게 상하 관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교원이 됐다 그러더라도
정년이 보장이 되는 교원이 되었다기보다는 아마 흔히 펠로우라고 불리는 전임의 신분이 되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전임의가 교수가 되는 거를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그 위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 역할을 이분이 맡게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약자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교수의 더 저 문제는 환자들이 받게 될 피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결국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수술이 됐든 치료가 됐든 아무리 그 사람이 윗사람이더라도 잘못됐을 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런 상태가 되면은 저분이 이렇게 약을 써라고 얘기하잖아요. 밑에 사람이 교수님이 하자는 대로 약을 썼는데 환자가 안 좋아지는데요라는 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런 사람 밑에서 수술을 받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교수님 수술한 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출혈 때문에 문제가 되겠는데요라는 얘기를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반복적인 상황이 과거에도 다른 어떤 레지던트 전공의 선생님과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저분은 교육자로서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병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거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병원에 6개월 동안 진료를 못했다는 거에 대한 건 커다란 문제인 게 그런 6개월 동안 저분이 해야만 할 진료를 공백으로 놨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 병원이 병원으로서의 어떤 유지할 의무가 없고 어쩌면은 진짜 이건 제 추측이고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저분의 복직을 위해서 딴 사람을 안 뽑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소시효가 넉넉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고소하기로 결정했고 고소를 했어요. 특수폭행형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법의 힘을 빌려서 따끔한 처벌이 이루어질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